토론을 진행해 주실 미국 UC 산타바바라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수잔 황 교수님과 일본 전 도쿄 외국어대학 대학원 한국어학 노마 히데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잔황 교수님께서는 현재 미국 UC 산타바바라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현대 한국문학, 한국문화사 그리고 번역에 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노마 히데키 교수님께서는 도쿄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글의 탄생, 언어 존재론 등 한국어학과 언어학 분야의 다양한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문화 포장과 주시경 학술상을 수상하시는 등 한국어 연구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네. 이동을 해야 해서요. 말씀하시면 되고요. 네, 네. 먼저 수장황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미흡한 토론에 앞서 이번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그 번역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 언어 학계 내 한국문학과 한국문학 연구의 현황에 대해 포괄적이고 통찰력 있는 개요를 제공해 주신 도메닉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스페인 언어권에서의 한국문학과 관련된 대학 교육과정, 대학원 연구, 그리고 출판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매우 고무적이며 동시에 또 개인적으로 지적으로도 큰 자극이 되는데요. 그 도메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문학은 지금 그 국경을 넘어 그 가시성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학의 세계 유통에 있어서 번역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교수님이 통찰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그 한국 문학을 접하고 있는 그 연구자 그리고 번역가, 독자들이 직면한 도전과 가능성에 이가 깊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국제적 확장은 한국 문학 작품이 지닌 그 고유의 문학적 그리고 문화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를 세계에 소개하고자 꾸준히 힘써 주시는 여러 연구자님들, 번역가님들 그리고 번역원 같은 기관이 그 기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그 이후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의 확산을 떠올려 보면 지금이야말로 이 분야에 새롭게 접근하고 깊이 있게 탐구해 보기 더없이 좋은 시기임은 분명하다 생각됩니다. 솔직히 스페인어권에서의 한국 문학이나 한국 문학 연구의 역량에 대해 제가 감히 평가를 하거나 논의할 만한 자격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 미국 내 한국 문학과 한국 담론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화해 되었는지 그 또한 성찰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미국의 지역학 프로그램에서 한국 문학을 공부해온 제한적인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최근에 왜 문학인가 그리고 왜 번역인가라는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하고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가시성의 확대는 그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 복잡하고 불안정한 시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름, difference, 다양성, diversity, 그리고 민주주의, democracy 같은 가치들은 오랫동안 그 탈식민주의 비평과 담론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는데 오늘날에는 그 기반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음을 느끼는 바입니다.
최근에는 그 다양성과 포용, diversity, equity, inclusion, 미국에서는 흔히 DEI라는 약자로 거론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논의가 때로는 그 사상적 강요로 해석되는 반면 또 배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권력의 행사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학문의 자유가 점점 약화되고 미국 내 이민자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그 단속과 아이스 단속과 같은 이러한 조치들이 이어지는 오늘 상황은 그러한 탈식민주의 담론이 오랫동안 비판해온 배제와 인종차별 그리고 폭력의 구조를 다시 드러내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러한 현실은 문학과 번역이 지켜내고자 하는 가치들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포스트 노벨 그 분위기 속에서 한국 문학으로부터 어떠한 질문과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요. 도메네 교수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한강 작가는 집단적 폭력 그리고 권력의 억압 그리고 그 말해지지 못한 슬픔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증언하는데 꾸준히 천착을 해왔고 이는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사례를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들은 과거의 참혹한 사건들을 환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기억하고 애도하며 다른 방식으로 소환하려는 정동적 실천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은 동시에 번역이라는 행위에서도 특별한 요구를 던져요. 번역은 당연히 원문을 목표 언어로 옮기는 일이어야 하지만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야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번역은 한국과 한국 문학을 가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해석과 담론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번역은 단순히 중립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읽히게 하고 세계문학 시장 속에서 주변화되거나 소외된 목소리를 다시 드러내려는 어떠한 윤리적이고 또 정치적인 실천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injustice, 부정의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번역가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 문학이 어떻게 트랜스내셔널 문학 연구에 도입되면서 또 개입을 하고 특히 제도적 민주주의 이후에 등장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다시 말해 문학은 제도적 틀을 넘어서 그런 민주주의적 상상력을 지속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이어져 온 한국의 저항과 운동의 역사, 그 속에서 또 형성된 그 독특한 시민 문화의 유사한 상황에 시민 문화는 그 유사한 상황에 놓인 다른 지역의 독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너무 제가 거시적인 질문만 늘어놓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트랜스내셔널한 연구 차원에서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에 기여해온 한국 문학이 유사한 다른 어떤 지역 독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노마 히데키 교수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크기는 이 정도로 괜찮을까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제 작품인데요. 제가 저기 현대미술 쪽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넣었는데 지금 가로수에 그 비율이 깨져 있습니다. 자, 안토니오 도메 교수님의 발표는 굉장한 수준에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 기본적으로 없고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수님을 비롯해서 스페인에서 문학 연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출판에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주장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 다른 스페인어권과의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카탈루냐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권, 스페인 국내의 다른 언어권과의 교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것은 그 채식주의자의 일본어판의 표지인데요. 카탈루냐어 관에서도 채식주의자의 번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번역은 단순한 치안이 아니다. AI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뒷받침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하고 싶은 말씀, 저기 20세기 언어학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의미하는 것 뒷면에 마치 의미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처럼, 즉 말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고 방식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20세기 이래의 지배적인 사상인 거죠. 근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상은 고정된 의미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다는 폭력성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미를 가진 말 앞에서 말이죠. 그것을 절대화함으로써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런 사고 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고, 말은 어디까지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종종 의미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번역에 관한 원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번역을 뒷받침해주는 언어에 관한 원리론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도쿄대학교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일본어판에서요. 올해 연립서가라는 데서 한국판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이루어지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학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주장하고 싶은 건데, 지금 특하면 그 문학하고 지라는 것이 따로따로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존재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라는 큰 총체 속에 위치시켜야 되고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문학은 감상하고 향유하는 대상일지는 몰라도 종종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전진하는 동시대의 지로서는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일본에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하는 대상일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깊은 차원에서 함께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끝나면 너무나 아까운 거죠. 일본어에서는 예를 들면 애초에 지라는 말과 한국이라는 말이 나란히 붙어 있는 그런 표제 그런 말이 있는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글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오른쪽 사진에 위에 있는 것처럼 일본어권에서는 한자하고 가나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가나말로 표기된 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권 분들이 한글로 된 책을 보면 뭔가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보는 책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거죠. 그건 지식인 속에서도 뭐 그런 인상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2010년에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고 한국어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심지어는 일본어와 한글어 이런 좀 묘한 제목인데요. 이런 책도 썼습니다. 한국어판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지식인은 한글에 대해서 뭐라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느 존재론인데요.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이 일반 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글을 갖다가 비춰본 책이라 그러면 어느 존재로는 한글이라든지 한국어라는 관점에서 일반 언어학에 기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건 아직도 그 세계가 멀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일반 언어학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양 학문이었기 때문에 한글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한국어라든지 그런 게 나설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목이 빠졌습니다만 한국어 교육론 강좌라는 4권짜리 책을 엮었습니다. 그것은 한국학도 마찬가지고요. 문학처럼 문학이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한국학도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역사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종교라든지 만화라든지 심지어는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담아가지고 4권짜리로 엮은 거죠. 그리고 이런 책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지를 읽다라는 제목인데요. 이것은 한국의 지에 관한 책을 갖다가 3권 정도 소개해달라. 그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는 식으로 지식인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 지식인들은 어떤 반응을 했느냐면, 그럼 나는 그 한국의 지라는 건 잘 모른다고. 그런 책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읽고 싶다. 뭐 그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동안에 한국의 지하가 어딘가에서 스쳐가거나 부딪히거나 교차하거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써주십사 하는 식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권짜리로 묶었습니다. 한국의 미를 읽다, 한국의 마음을 읽다가 올해 완간됐습니다. 한국어판하고 일본어판이 있어요. 이걸 3부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K-팝이 거대한 진격이 있죠. 이것도 지금 지의 세계하고는 지적 세계하고는 따로따로 노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지 안에서 아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K-팝 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번역이 아니라 한국어로 아예 썼어요. 그랬더니 710페이지를 넘었습니다만 원래 음악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K-팝이.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음악의 테두리를 갖다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면칭도 지금 붙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K-아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도 K-팝을 갖다가 한국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이 책을 갖다가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황 선생님께도 말씀하신 다양성이라든지 DEI 그런 걸 갖다가 나날 실천하고 있는 그런 음악도 아니고 아트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이죠. 이거는 QR 코드가 40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문학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 문학을 고대한 지의 세계에 다시 자리매김하고 단순한 소비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재밌었다, 감동했다. 그걸 끝나면 너무나도 아깝다는 거죠. 저는. 큰 지의 네트워크 안에 한국 문학을 두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지로서 공유하고 싶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을 지의 총체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면 스페인에서의 한국 문학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제 궁금한 점입니다. 1분 20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한국문학 연구자가 해야 될 일들을 막 모든 걸 다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두 분 세계 문학 속에서의 한국문학의 기여, 역할에 대해서 수산왕 교수님께서 좀 질문을 해주셨다면 어떤 의미에서 또 히데키 교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알미의 총체로서 그냥 향유하고 감상하는 대상으로서 한국 문학을 계속 여길 때 그게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것이 그렇게 지속되기 어렵지 않은가? 그걸 어떻게 지속시키려면 알미의 총체 속에서 문학을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또 어려운 질문이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답변을 총괄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여기 수상황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 데모크라시나 민주주의 어떻게 문화에 통해서 한국 문화 통해서 스페인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의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우리 학생들이 한국 문화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 젊은 여기 여성 작가들이 많이 읽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그런 작품을 읽으면서
뭐 특별히 그 민중화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젠더나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현대 한국 문학 읽으면서 한국에서 이런 사회 운동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 문학 작품 읽으면서 조금 알게 되고 아주 거기에서 스페인 산택하고 비교해서 그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논문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한국학 과정 끝날 마지막 논문 써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써요. 그리고 현대 여기 최근 한국에서 뭐 대통령 문제나 그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학생들. 그래서 그런 문제 생기면서 한국 사회 이렇게 빨리 어떤 대답, 어떤 액션 했는지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여요.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사회 운동 이렇게 빨리 딱 이렇게 액션나 리액션 할 수 있는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산때 보면서 뭐냐면 우리 몇 활동하기로 그래서 요즘 그거에 대해서도 논문 쓰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그 관심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작품 읽으면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노마 히데키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한국 왜냐하면 스페인 출판사가 라틴 아메리카하고 되게 연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 군 출판사는 스페인하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출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작품 출판하면서 스페인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도 라틴 아메리카 마켓 시장에 많이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연결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라틴 아메리카 시장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리고 다른 언어, 스페인에서 물론 스페인어만 뿐만 아니라 바스크 언어하고 카탈란 언어, 가제고 언어 네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교수님 여기 논문 읽으면서 조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카탈란 언어로 많지 않지만 그 한강 채식주의자 카탈란으로 번역되고 김해랑 작품 달려라 아비도 카탈란 언어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지 않습니다. 다른 언어로. 바스크하고 갈레거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습니다. 아직도 작품. 뭐 조그만 에세이나 그런 그거에 대해서 논문 있긴 있지만 그냥 작품 언어가 못 찾았습니다.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리고 한국 문학 어떻게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한국 문학. 한강 노벨 프라이즈 받으면서 진짜 구천에 스페인 뉴스에서나 신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뉴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진짜 많으셨습니다. 물론 구천에 뭐 한국 문화, 한국 K 한류나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뉴스에서 잡지나 사회에서 많이 뉴스나 많이 이야기 있었었는데 문학 자체가에 대해서 아주 절발하게 이렇게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벨 프라이즈 받으면서 한강 노벨 프라이즈 받으면서 제가 조금 연구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뉴스 진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 제일 읽고 싶은 책 신문에서 많이 나옵니다. 스페인에서. 그래서 그 전에 한국 책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요즘 많아졌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제가 읽고 싶은 책, 한국 책 많아졌어요.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 사연은 앞으로 많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 크리틱 사람들이 신문에서나 잡지에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쓸 때 그 전에 한국 일본나 중국 작품에서 뭐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 요즘 한국에 대해서 일본나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보다 더 독자들에게 더 인기 있다고 그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태.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국 문학의 그러니까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한국 문학이 좀 더 개성이 뚜렷하게 잘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사실 진짜 이걸 계기로 해서 알매 총체로서의 문학이 자리매김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낙관적으로 전망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열띤 토론을 해주신 세 분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